동네 세상 사는 이야기 여기서 비교하지 않습니다. 평범한 우리가 주인공 그 동네 험에 전개된 멘트 사람들을 치고 화려한 특기효과 저희는 사용합니다. 우리들만의 B급 정서로 일주일간의 스트레스 시원하게 날려줄 여기는 B급 라디오 보라. 안녕하세요. 보라보라의 해피바이러스 설기입니다. 안녕하세요. 보라보라의 토크 봄바람 엘리펀드입니다. 이제 진짜 봄이 왔어요. 아, 봄입니다. 요즘에 어떠신가요, 좀? 요즘요? 네. 또 왜 또 우울해지나요? 봄인데 또 왜 우울해지나요? 돈이 없어요. 돈이 없는 거랑 봄바람이랑 무슨 상관이에요? 좋을 줄 알았는데 돈이 없으니까 힘들어요. 봄의 기운을 받아 돈을 벌면 되죠. 훌륭하잖아요, 펀디 형. 힘들어요. 힘들어요? 자, 힘든 우리 봄을 맞아서 열심히 보라보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장애인의 날 특집으로 강릉 오성학교 엄마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라보라를 찾아준 게스트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강릉살이 지금 3년 차 됐고요. 네. 두 아이를 키우는 홍수연입니다. 아, 네, 그렇습니다. 네. 후아이면은 뭐 큰 아이 남매요. 남매. 네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세자매 엄마 김경혜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럼 어떻게 구성원이 어떻게 돼 있죠? 저희 같은 경우는 세자매의 막내가 지금 다운증으로 네. 오성학교에 지금 재학 중에 있고요. 네, 네. 두 언니는 큰 언니가 지금 이제 취업한 상태에 있고 네. 둘째 언니가 대학생이에요. 저희는 그 큰 아이가 남자아이고요. 둘째가 이제 여자아이인데, 네. 큰 애가 이제 오성학교 다니고 있고, 자폐입니다. 몇 살이에요? 12살이야. 사실 지난해 같은 경우는 코로나 때문에 학교를 거의 가지를 못했잖아요. 그죠? 이제 신학기가 새 학기가 됐고 이제 새로운 연도가 됐는데 좀 바쁘시겠어요, 그럼 두 분 다? 학교나 뭐 기관 뭐 다 이제 시작돼가지고, 이제 어떻게 말하면 꽁무니 쫓아다니죠. 사실 이게 그 픽업하고 등하교하고 이게 되게 큰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왜냐면 시간 텀이 좀 애매할 때가 있어요. 이게 뭘 하기에도 애매하고 안 하기에도 애매하고 뭐 그렇다고 쉴 수가 없으니까. 맞아요. 저희는 24시간 대기예요. 네. 그러네, 저도 저 개인적인 커리어가 있어서 몇 번인가를 제 일을 해보려고 시도는 했었어요. 네. 근데 아이가 적응하는데 엄마가 자기를 기다려주는 거하고 또 엄마가 일을 바쁘게 하려고 보니까 아이를 급하게 등교시키고 픽업할 때 시간이 늦어지고 거기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더라고요. 불안함을 또 네, 아이가 네. 느끼죠. 그대로 네. 느끼죠. 두 분 다 그러면 아이 때문에 그럼 이주를 하시게 되는 건가요? 저는 아이 때문에 네. 왜 그렇게? 일반 통합학교, 초등학교를 다니다가 아이가 너무 부적응을 하더라고요. 네, 일반 학교에서요? 네. 그래서 약간 정신과 그 약도 복용을 하기도 했고 고작 8살인데 네. 그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예전에 즐거웠고 행복했던 막 그런 얼굴이 아니라 애가 좀 많이 처져 있고 뭔가에 그냥 끌려다니면서 학교를 다닌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특수학교로 전학을 하려고 했더니 그게 여력이 안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전에 계시던 곳은 그럼 어느 지역이었어요? 서울에 있었어요. 서울에 있었는데 그 뭐 저희 상황만 그 동네만 또 그런 건 아니고 그러면 아이가 좋아하는 게 뭐지? 어디를 좋아하지? 라는 생각을 하다가 저희 가족이 이제 캠핑도 좋아하고 여행도 좋아하고 이러다 보니까 바다 가까이 있는 뭐 그런 학교를 찾아보자 해가지고 결심했죠. 그렇게 해서 3년 차 이제 예. 이주하신 지 얼마 되셨다고요? 저희는 한 20년 됐어요. 20년이요? 노후에는 좀 자연하고 가까운 데 살고 싶다는 희망을 누구나 갖고 있잖아요. 근데 특히나 또 그런 취향이 많아서 늘 주말에 많이 돌아다니고 많이 여행하고 보고 다녔는데 대관령에 한 번 오더니 집에 갈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대관령 좋죠. 근데 저는 답답하잖아요. 대관령을 왔는데 휴가를 끝낼 생각을 안 해요. 거기가 이렇게 될 줄. 그 높은 지역에 내려오기도 힘든 그 높은 지역으로 올라가셔가지고. 높은 데 좋아하시네요. 물론 계획은 계속 있었는데 안 좋아하게 된 계기가 그걸로 인해서 거기서 일을 조금씩 버리고 그 중에 이제 저희 셋째가 태어나게 되고 또 아이 교육이나 치료 때문에 강릉으로 내려온 케이스예요. 그러니까 진짜 대관령에 계시던
계시다가 그럼 강릉으로 오신 거예요? 네, 7년 거기서 어떤 일을 하셨어요? 목장을 했었어요. 목장이요? 목장이요? 대관령 목장 많잖아요. 왜 많은데 네. 거기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보니까 땅을 빌려서 거기서 소를 위탁받아서 키우면서 거기 정착할 수 있는 계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길을 모색하다가 거기서 뭐 눈 녹여서 정말 물도 끓여서 설거지 해본 적도 있고 7년 동안은 거의 뭐 운동생활처럼 했었어요. 근데 그게 만족스럽지가 않으셨을 텐데 되게 약간 아 그때는요. 도시적인 느낌이 강하셨을 텐데 그때. 저 개인적으로 남편 사업하면서 도와주면서 제 일도 접고 아이는 또 제가 아빠랑 일하고 집에 들어가면 저한테 안 오고 할머니 할아버지 뒤에 숨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엄마로서 섭섭한 거죠. 근데 그렇게 서운하고. 그럼 어쨌든 시작은 그렇게 되셨는데 네. 어쨌든 지금 아이들이 이제 장애를 겪고 있고 그걸 언제 처음 알게 되셨는지. 저는 그 선천성 대사 이상 선별 검사를 해요. 그 검사하고 일주일 만에 진단 받을 때 전화를 간호사한테 받았는데 간호사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어머니 대사 이상은 괜찮아요. 대사 이상은 괜찮은데 뭐가 문제지? 라는 게 귀에 꽂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거는요 그랬더니 상담을 나오라고 상담 날짜를 잡아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이게 내가 생각하는 거 말고 다른 일이 벌어지는구나라는 걸 직감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결과가 다운증후군이고 또 다운증후군 아이의 50%는 선천성 심장병이 있으니 검사를 받아보라는 권유를 받았어요. 네, 그래서 그때 알게 됐죠. 그럼 거의 태어나자마자 그렇죠, 일주일 만에. 일주일 네. 만에. 아. 언제 알게 되셨어요? 저는 건강하게 아이를 낳았고요. 이제 키우다 보니까 이거는 좀 아닌데? 라는 느낌이 들었던 거는 눈 맞춤 이제 시작하고 막 이제 둘째를 키우니까 확실히 알겠더라고요. 제가 움직이는 대로 눈동자가 따라가요. 근데 큰애는 안 그랬었어요. 그래서 한 돌 전후로 해가지고 알긴 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아니겠지 성격이겠지. 그래서 저도 약간 좀 부끄럼도 많이 타고 이런 성격이어가지고 30개월까지 미뤘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다짐하고 이제 아예 상담을 갔죠. 이제 30개월까지 좀 기다렸던 것 같아요. 그럼 그 장애를 어쨌든 부모로서 받아들이는 데까지는 굉장한 시간이 좀 걸리셨을 것 같은데. 저는 그냥 하루 친정 엄마 잡고 울고 그게 지금도 저는 받아들이는 건지 어쩌는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애 키우면서 항상 아이가 100일이네 그러면은 막 좀 100일 아기 이렇게 해서 저희 아이가 이걸 하는지 안 하는지 이런 거 좀 비교하고 막 이랬었거든요. 어찌 보면은 옆에는 내 아이가 있는데 다른 아이를 좀 많이 봤었어요. 그랬는데 오히려 그렇게 장애 진단을 받고 이러고 나서는 내가 남의 애 볼 게 아니라 내 아이를 봐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저는 이제 아이가 잘하는 부분 이런 거를 이제 보려고 노력을 하죠. 그러니까 사실 그 마음이 중요한 것보다는 지금 아이에게 오히려 그게 좀 집중을 하실 때니까. 네. 저는 사실은 아이의 선천성 심장병이라는 진단 받고 아이 생사에 문제가 더 컸었어요. 그러니까 장애라는 건 그 차후의 문제고 아이를 살릴 수 있을까? 이 아이가 나를 기억할 때까지 나랑 살아줄까? 큰아이랑 둘째를 키워봤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비장애 자매를 장애하고 키우는 굳이 비교를 한다고 하면 아이들이 사춘기쯤 되었을 때 부모로부터 떨어지려고 시도를 한다는 거죠. 그쵸. 우리 막내는 전혀 그런 기미가 없어요. 지금 18살이라고. 네, 나이는 18인데 생각은 아직도 그러니까 집에 다양한 물품이 참 많아요. 3살서부터 그러니까 언니들 제가 좀 아끼던 거 있잖아요. 네네네네. 감히 누구 주기도 못하고 이거는 뭔가 아이들한테 추억이 될 것 같고 해서 남겨놓던 몇 가지가 있거든요. 옷이라든지 네. 몇 가지 소품들이 있는데 그걸 안보를 너무 잘했다는 생각이 드는 게 이 아이 생기고 3살부터 지금 18살 될 때까지 다 갖고 놀고요. 뭔가 다양한 동화책이 나이별로 다 있고요. 아기 때 갖고 놀던 인형이 지금도 아이한테는 소중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를 키우면서 계속 뭔가 체인지되고 네. 분위기가 바뀌고 서재의 책이 바뀌잖아요. 그런 과정이 없어요. 그냥 늘 구비돼 있어야 해요. 아이가 찾으면 줘야 되니까. 그럼 아침에 딱 눈 뜨면 뭐부터 찾아요? 아침에 눈 뜨면 화장실로 가죠. 형은 뭐부터 찾는데? 화장실부터 갑니다. 생리적인 현상은 어쩔 수 제가 없잖아. 그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치. 화장실부터 가야지. 자, 자세한 얘기는 잠시 후에 만나보고요. 우리는 보이는 라디오 보고 싶은 라디오니까요. 이쯤에서 노래 한 곡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경애 어머님의 신청곡인데요. 기억나니의 You 함께 듣겠습니다.
Way beyond the stars was a dream there waiting for a dreamer to dream. There is just a spark in the open darkness of the ether, the world beneath her. I never could imagine how my life would change the day you came, and all my fears and worries would just wash away. I never saw it coming, that one day all of a sudden there was you. I don't have to live without you anymore. 오늘은 장애인의 날 특집으로 함께하고 있는데요. 아이를 키우면서 정말 가장 힘든 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아이 키우는 거 다 힘들긴 한데 뭐 이제 특별하게 뭐 장애가 있어서 힘든 점은 아이 컨디션 이런 거를 되게 좀 잘 살펴봐야 돼요. 어느 장소를 가던 여행을 가던 그래서 어떻게 이제 주변에 피해가 가면 안 되고 이제 언어 소통이나 이런 게 저희 아이는 좀 힘들어요. 이제 자기가 불만이나 이런 표현을 돌발 행동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바로 퇴장. 좀 이럴 때도 있고. 어떤 공간을 갔을 때? 예. 애기였을 때는 되게 그게 심했었고요. 근데 나이가 들면서 이것도 연습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디 박물관 가는 거, 줄 서는 거, 뭐 이런 것들도 하나씩 연습을 하다 보니까 그래도 되기는 해요. 근데 좀 약간 밀폐되거나 이렇게 아이가 청각적으로 되게 힘들어하는 곳은 그래도 피하려고 하죠. 그 자체적으로 어떤 그렇게 좀 피해를 준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셨잖아요. 피해를 줄 수 있는 상황은 있잖아요. 네네. 근데 그런 상황에서도 본인 스스로가 해결하는 부분들이 전혀 없는지. 아이가요? 네, 아이는 아이는 그냥 자기 감정에 빠져요. 그러니까 자기가 화나거나 아니면 자기가 기분이 너무 좋거나 뭐 이런 거에 그냥 좀 빠지는 편이에요. 표현만 하는 그래서 그만해 이것만 저는 계속 얘기하지만 아이는 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그냥 이제 환경 분위기 전환이라고 해야 할까요? 그래서 그냥 뭐 이렇게 방에서 있었으면은 밖으로 나가서 이제 환기를 시키고 좋아하는 뭐 과자나 아니면 뭐 장난감이나 이런 거를 지어주고 이러면서 이제 좀 기분을 풀어주고.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 게 좀 그게 언어 의사소통으로 좀 이게 힘드니까 그게 좀 힘든 것 같아요. 어떤 부분이 좀? 글쎄요, 지금 수현 씨 얘기를 들으면서 저도 생각을 해봤는데 아이를 키우면서 힘든 점은 뭐 비장애 아이든 장애 아이든 다를 수가 없는데 얘기를 해보면 그 상대적인 거잖아요. 네. 말이라는 게. 네. 근데 저도 사실 아이 오성학교 보내고 엄마들하고 많이 대화를 통해서 저도 저 스스로가 뭐 좀 덜 힘들까 이게 힘들다 뭐 그런 얘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엄마들 입장에서는 내 아이가 가장 힘든 거예요. 예, 누구하고 비교할 수가 없고 왜냐면 모든 게 내 기준이거든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아이가 심장병으로 태어났고 수술을 하면서 회복되지 않아서 한 3개월 정도를 병원에 입원해 있었어요. 그 과정에서 정말 이 아이를 살려서 영동 고속도로를 탈 수 있을까? 내가 집에 갈 수 있을까를 한 100일 가까이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는 장애도 생각할 겨를이 없었고 그리고 이 아이를 내가 어떻게 감당하고 내가 어떻게 그려갈지가 상상이 안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음 한구석에 두 언니가 자꾸만 그려져요. 너무 미안한 거예요. 이 아이를
내가 사랑해서 나갔고 이렇게 나한테 엄마라고 날 쳐다보고 있는데 이미 두 아이는 이 아이를 보기 위해서 이미 나하고 떨어져 있는 거잖아요. 그때 초등학교 다니고 유치원 다닐 때였거든요.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 아이들을 생각하니까. 그래서 내가 이 아이가 정말 살려주셔서 내가 무사히 안고 갈 수 있다고 하면 내가 그 어떤 것도 비교 안 하겠다고 저 스스로에게 다짐을 했어요. 그래서 주시는 대로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아이라면 이 아이를 위해서 내가 어떠한 편견이나 시선을 이 엄마가 갖고서 아이를 키우면 그 시선 이전에 다른 사람은 더 많이 알거든요. 내 아이가 내가 나를 사랑하고 이 아이를 내가 사랑해줘야 다른 사람도 이 아이를 귀히 여길 거라는 마음이 생겨서 그렇죠. 그때부터는 저는 그냥 저 나름대로 다짐을 했던 게 힌두아지에 아이가 무엇을 그리던 뭘 하던 그냥 하나씩 그려지는 대로 그것만 쫓아가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그리고 나니까 다른 사람 시선이나 편견은 사실 제 안중에 안 들어왔었어요. 행복할 때도 굉장히 많을 것 같거든요. 정말 힘들 때도 많으시지만 행복할 때도 그 2배, 3배로 그죠. 많으실 것 같은데 제가 이제 첫째 아이를 키우고 둘째 아이를 키우는데 터울이 6살 터울이에요. 그래서 큰 애를 키웠던 거를 까먹었었는데 이제 둘째를 키우면서 생각이 나거든요. 근데 너무 순식간에 커요. 둘째는. 맞아요. 네, 제가 뭐 가르칠 겨를도 없이 애가 그냥 뭔가를 하고 있어요. 엄마. 모르시는 거예요? 그것도 모르게 그냥 그것도 애가 크는 건 아셔야 되는데. 아니, 어느 날 보니 애가. 그러니까 어느 날 보니 어느 날 보니? 말씀을 하실수록 맨날 보지 않습니까? 어떻게 어느 날 보죠? 매일같이 보지만 어느 날 갑자기 진짜 배변도 다 스스로 가리고 좀 이런 것들 있잖아요. 누가 그걸 다 가르쳤지? 그냥 자랐을 리는 없는데. 그러니까 그 약간 보고 배우는 그런 거를 해서 오빠나 뭐 이렇게 가족들 보고 그렇게 배우는 게 되게 많더라고요. 근데 큰아이 같은 경우는 하나하나 일일이 좀 이렇게 알려주고 이건 해서는 안 되고 이거는 해야 되고 그런 거를 좀 일일이 가르쳐 줘야 돼요. 그럴 때마다 아무래도 아이랑 뭐 그런 거를 알려주는 건지 잔소리인지는 모르겠지만 부딪히는 시간이 더 많으니까 큰애는 눈 맞추고 뭐 눈을 안 맞추다가 눈을 맞출 때 뭐 이렇게 엄마라고 얘기할 때 그런 게 다 기억이 나요. 그랬던 거가 기억이 나요. 어떻게 보면 약간 그 사소한 것에 네. 사소한 것이지만 일반적으로 근데 그런 거에서 되게 행복을 느끼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게 막 감동으로 다가와요. 정말 별거 아닌 게. 뭐 비슷하실 것 같은 느낌이. 아니죠. 엄청 다르죠. 판단과 시선에 뭐. 많이 다르세요. 아이 성향이 달라요. 다르잖아요. 아니 왜냐면 같은 장애아라고 장애아이긴 하지만 우리 수현 씨네는 발달 장애고 저희는 지적 장애 아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이가 자기 세계에 빠져 있는 게 우리 아이도 물론 빠져 있긴 해요. 자기 흥에 빠져 있고 하긴 한데 저희 아이 같은 경우에는 흥도 많고 표현력이 되게 좋아서 언니들하고 이렇게 서로 주고받는 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가 표현하는 것도 구체적이고 애교도 많고 언니들이 너무 사랑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초등학교 때 이미 엄마가 아기가 있었고 아기 초음파를 사진을 같이 받고 아기 태동을 같이 듣고 같이 병원을 다니고 아이 낳는 거 옆에서 또 지켜봤거든요. 그러니까 아이가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뭘 하든 간에 다 같이 손뼉 쳐주고 엄마 얘가 뭐 했어 뭐 엄마 얘가 엄마 뭐 오히려 저보다 더 좋아하는 거예요. 이르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 수준인데 그게 표현의 방법이에요. 저한테 알려주는 거를 지금 이른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정말 아이가 저는 이제 지금 그 학교에서 성교육을 하거든요. 고등학교에서도 일반 학교처럼 그 아이들한테 본인의 몸가짐이나 아니면 또 다른 성에 대해서 어떻게 뭐 받아들이는지에 대해서 아주 기본적인 교육을 하는데 교육받고 와서부터 엄마 나는 어떻게 나왔어? 엄마 아빠 사랑 어떻게 했는데 아주 구체적으로 많이 물어봐요. 그러면 정말 있는 대로 얘기는 해주는데 아이가 그러더라고요. 엄마 나 낳아줘서 고마워. 그 소리를 아마 학교에서 배운 것 같아요. 본인이 스스로 했다고 생각이 안 드는데 시켜서라도 하는 게 어딥니까? 근데 와서 시켜서 안 하는 애들이 있는데. 그러니까요. 큰 아이들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엄마 낳아줘서 고마워요. 그런 소리는 그 어버이날 편지에 있을 법한 얘기잖아요. 그쵸. 근데 우리 지금 셋째는 아침 저녁으로 3년째 하고 있어요. 아침 저녁으로요? 네. 그렇게 무섭게 대하세요? 화장실 갔다 와서 하는 말이
엄마 나와줘서 고마워해요. 아, 그러면 하루의 일과가 네. 눈 떴을 때 화장실 갔다가 엄마 나와줘서 고마워. 그게 네, 일과에 있는 거죠, 그게. 네, 그러니까 화장실 갔다 오면서 저하고 눈을 마주치면 우리 서로 안거든요. 오. 그러면 엄마 나와줘서 고마워요. 그럼 나도 고마워 하는데 오늘 아침에 아이가 제 머리를 계속 쓰다듬는 거예요. 왜? 그래서 왜? 그랬더니 엄마가 예뻐서. 그러니까 제가 그러면 그냥 거짓말도 하시는 이거는 이거는 제가 믿을 수가 없어. 아니, 왜냐면 다운증후군 아이들이 모방이 강해요. 그래서 듣는 소리에 익숙하고 하는 상대방의 포즈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따라하거든요. 그러니까 아이가 제가 늘 머리 쓰다듬으면서 사랑해, 너무 예뻐, 고마워 이런 얘기를 자주 하니까 제 머리를 쓰다듬어 주더라고요. 그래서 영주야 너 엄마를 쓰다듬으면 어떡해?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이가 엄마 예쁘니까. 너무 착하네요. 그러는데 아침에 또 감동받았잖아요. 진짜 감동스럽네요. 진짜. 지난 2017년도에 그 특수학교 설립을 한다고 했었는데 뭐 장애학생 부모님이 무릎까지 꿇으면서 막 그렇게 뭐 그런 일이 있었다고 제가 들었는데 네. 장애아이를 가진 부모로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네. 그때 당시엔 저도 방송 매스컴을 통해서 많이 접하고 또 아이가 저도 장애아를 키우고 있는 입장에서 굉장히 민감하게 받아들였던 거 네. 기억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과연 그렇게까지 해야 했었나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했는데 만약에 제가 그 입장이었고 학교가 필요했다면 저도 아마 똑같은 입장이었을 것 같아요. 저도 만약에 그렇게라도 해결이 한다고 하면 엄마라는 입장은 아이의 교육을 위하고 또 동등한 교육을 받기 위해서 필요한 일인데 저라도 그렇게 했을 거예요, 아마. 그런데 지금 제가 17년 이후로 21년이 지금 돼가는 지금 와중에 느끼는 건 그 이후로도 크게 달라진 건 없어요. 네. 그게 현실적으로 제가 느끼는 게 그 전국에 세워진다는 특수학교가 그렇게 계획한 대로 진행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고요. 그리고 현실적으로 우리 학교도 또 한 반에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장애 정도가 달라서 누군가 중증의 아이가 있어서 케어를 선생님이 하시면 다른 아이들을 케어할 누군가가 보조가 없다는 거죠.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많은 인력이 투입이 돼야 하고 아이의 특성에 맞는 교육이 이루어지려면 한 반에 4명, 3명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네. 그 장애 정도에 따라서 서포트해 줄 수 있는 누군가가 필요하거든요. 그렇다고 엄마가 학교에 보내놓고 선생님 아닌데 가서 아이를 정말 24시간 지켜보듯이 학교 가서도 같이 옆에서 지켜봐야 하는가 하는 생각도 하게 되고 처음 학교를 보낼 땐 정말 자불안석이에요. 학교에서 어떤 연락이 올까? 아이가 화장실은 잘 갈까? 옷을 매일 반복해서 몇 번씩 보내드리기도 하고요. 또 연락 오면 쫓아가기도 하고요. 네. 아, 그러니까 학교를 보냈다고 해서 뭔가가 이게 완벽하게 릴렉스한 상태가 될 수는 없는 거네. 그러니까 연락이 올 수도 있고 막 하니까. 저는 약간 수도권에서 살아가지고 네. 여기 강릉 지역은 어떻게 되는지는 네. 자세하게는 모르는데 그때 당시는 좀 힘들게 그렇게 입학한 친구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저희 아이 같은 경우는 이제 전학을 하려고 했던 케이스여서 그게 안 됐어요. 티오가 쉽지 않으니까. 네, 티오가 이미 오버해서 이제 아이를 받았고, 그래서 더 이상 뭐 그렇게 보충해줄 뭐 인력이나 이런 게 여의치 않으니까 그게 좀 힘들었어요. 뭐 저희 같은 경우에는 사실 장애 진단을 이미 받았고 태어나면서 그리고 또 여기 또 소연 씨도 중간에 또 이렇게 받잖아요, 아이. 그런데 만약에 경계성 장애다 그러면 더 힘들죠. 경계성 장애는 특별하게 나타나질 않잖아요. 서류상으로. 그러니까 오히려 저희는 사실 그 엄마들이 그래요. 오히려 장애라고 딱 증명할 수 있으면 좋겠대요. 그러니까 아프네요. 네, 그러니까 경계성 있는 아이들은 사실 분명히 우리가 봤을 때는 저 정도면 장애아일 텐데라고 생각하지만 나타나지 않아서 증거할 수 없고 그걸 표현할 수 없어서 뭐 예를 들어서 교육에 아니면 다른 지원에 이런 데 좀 열애를 댄다든지 그런 경우도 또 많이 있어요, 지금은. 그럼 어쨌든 나라에서 운영하는 어떤 공공기관에 대한 시설을 네. 모든 장애 아이들과 부모님들이 이용을 할 수가 없다는 얘기네요. 지금 현재로서는. 부족하죠. 그러니까 많이 부족한 거죠. 많이 부족하죠.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어떤 교육이라든가 이런 거를 집에서 그렇다고 다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현실적으로.
사설 사설을, 기관에서 뭐 이용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뭐 대기가 있어서 이제 좀 대기가 길어요. 뭐 2년 뭐 아니면 비용도 많이 드. 비용, 예, 복지관이나 뭐 이런 같은 경우는 예, 좀 꽤 길어요. 수도권은 더 심하고요. 4년, 뭐 그러니까 예를 5년 들어서 이런 식으로. 오송학교 졸업을 하고 만약에 전공과 또 인원이 있거든요. 일반 취업 프로그램을 또 훈련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에 참여를 하지 못하면 예를 들어서 다른 기관에 예를 들어서 대기자로 기관의 아이들 또 활동을 해야 되잖아요. 그냥 집에만 있을 수 없잖아요. 학교 졸업했다고. 그래서 뭐 기관에 의뢰를 하거나 여러 가지 프로그램에 접목하고 아이들 생활을 하기 위해서 시작을 하려고 보면 거기에도 이미 포화 상태고 대기자를 뭐 1년, 2년 계속 그게 가장 큰 문제예요. 물론 학교 안에서도 사실 우리 아이들이 갈 곳이 뭐 우리가 선별할 수 있을 만큼의 넉넉한 시설은 아니더라도 학교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졸업하고 나서 갈 곳이 없다는 거죠. 모든 부모들이 그렇지만 통합교육을 한다는 명목으로 일반 학교, 초등학교를 가길 원해요. 저희 아이도 사실 참 고민이 제가 입학시킬 때 많았는데 주변에 뭐 권유를 제가 또 많이 좀 묻기도 했었고 해보니까 일단은 아이가 지적장애고 또 많이 모방성도 강하고 일단은 시도는 해봐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권유를 받아서 일반 초등학교를 입학시키고 또 친구들하고도 잘 지내는 것 같았어요. 4학년까지는. 근데 어느 날 그러더라고요. 엄마 나 교실 안 가고 도움반 가면 어때? 이러는 거예요. 등교시키는데. 그래서 왜? 그랬더니 그냥 그때는 그랬어요. 몰라요.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자세히 설명할 수 없으면 다 몰라요 였어요. 엄마 몰라요 그래요. 그래서 그 말이 계속 마음에 꽂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가서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아이가 본인의 열정은 있어서 뭔가 선생님이 질문을 했을 때 손은 들더라고요. 손은 드는데 안 시키더라고요. 선생님이. 그러니까, 예, 그래서 제가 그거를 지켜보면서, 아, 통합교육이지만 선생님들도 통합교육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있지 않았고, 그렇죠. 그때 당시 그 담임선생님도 저한테 매일 전화했어요. 어머니, 오늘은 영지 뭐 시켜야 해요? 오늘은 뭐 할까요? 저한테 구구절절히 계속 매일매일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해봤어요. 통합교육이 뭘까? 근데 아이는 교실 들어가는 걸 싫어하고 도움반 특수교사 선생님한테 가겠대요. 그래서 행복해 보이지 않았어요. 학교 생활이. 그래서 그러면 왜 도움반 가고 싶은데? 그랬더니 선생님이 예뻐서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선생님이 예쁘시긴 했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발언입니다. 왜냐면 그때 당시에 그 선생님이 처음 초임으로 발령을 받으셨고 큰언니하고 비슷한 나이 또래였어요. 그러니까 언니 같은 거예요. 친근한 그런 느낌. 네. 그러니까 이 선생님은 뭔가 딱딱하고 교실 선생님은 어려운데 뭔가 본인 느끼기 어려웠겠죠? 근데 도움반 선생님은 언니 같은 거예요. 처음에 가서 선생님한테 언니라고 계속 했대요. 네, 그 그래서 아까 한 학기 동안은 선생님이 언니 아니고 선생님이라고 계속 시킨 거예요. 근데 얘는 큰 언니 같은 거예요. 꽂혔지 뭐. 이미 언니로 꽂혔지. 그러니까 네. 아까 말씀하신 그 인상에 대한 친근함이나 이걸 미리 네, 안다고 네, 한 네. 것처럼 그럼 전화를 계속 주셨던 선생님은 예쁘진 않으셨네요. 예쁘셨어요. 그분도 예쁘셨어요. 안 넘어가시네요. 그 학교에서는 어떤 아이였어요? 어떤 아이예요? 학교에서? 그런데 제가 그때 4학년 때 도움반 가겠다고 하는 거를 1년을 지켜보다가 네. 오송학교로 전학을 5학년 때 시켰어요. 네. 시키고 와서 보니까 학교를 2개를 다 하고 싶대요. 거기 심쟁이네. 도움반도 가고 엄마 여기도 2개 가면 안 돼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방학 때는 가도 돼. 근데 방학 말고 개학하고는 네가 원하는 데를 하나만 고르면 좋겠어. 그랬더니 생각해보고 엄마는 어디가 좋냐요. 그래서 제가 나는 너가 가는 곳은 다 좋아. 그랬더니 나중에는 오성학교에 가서 이제 낯설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4년 동안 몸담은 학교 편한 거예요. 그렇죠. 근데 오성학교가 낯선데 그때 상담해주던 선생님도 좋으셨고, 네. 또 예뻤나? 어떻게 하셨지? 그 선생님 이렇게 본인이 느끼기에 이제 저는 그래서 아이 사실은 4학년 때 알고 4학년 여름쯤 알고 한 학년을 더 보냈던 그 4학년 동안 한 학기 동안을 오성학교를 계속 갔어요. 아이 적응시키기 위해서 여기 등교는 하지만 오성학교를 한 학년 동안 계속 시간 날 때마다 놀았어요. 복도로 돌아다니고 운동장도 다니고 뒷건물도 다니고 그걸 많이 하셨네요, 진짜. 아이가 적응할 수 있게 계속 돌아다녔어요. 네. 그 엄청난 에피소드들이
뭐 그냥 꾹 찌르면 확 나올 것 같은데 네. 행복한 에피소드 하나씩만 말씀해 주시죠. 행복한 에피소드. 4살 때 그 버스 타러 가서 네. 버스에 앉아서 그러니까 뭐 이런저런 짐도 있고 그래가지고 좀 힘들었어요. 좀 속상한 일도 있었었고 그래가지고 아이 이름 부르면서 엄마가 너무 속상하다고 힘들다 이러니까는 그냥 창밖에 그냥 차 지나가는 것만 보던 아이였어요. 그런데 쓱 손을 잡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보는데 여전히 창밖을 보면서 자동차를 보긴 했는데 그 손을 그게 눈은 시선은 저쪽으로 있지만 그래도 내 마음을 읽어주고 내 말을 들었구나라는 생각에 그때 되게 감동적이었어요. 오히려 반대로 많은 걸 다 알고 있는 아이처럼 손을 쓱 잡아주셨는데 네, 굉장히 진짜 감동스럽거든요. 저 지금 눈물 흘릴 뻔했는데 어머니 이게 표현하시는 게 좀 재밌었어요. 아마 공감하실 거예요. 뭔가 감동스러운데 재미있는 네. 재미와 감동을 한 번에 잡으셨다는 얘기예요. 두 마리 토끼를. 에피소드 하나만 말씀해 주세요. 저희는 아이가 사실 어렸을 때부터 제가 좀 편견 없이 키우려고 노력을 했다 그랬잖아요. 네. 세 자매를 호칭 없이 부르게 했어요. 호칭 없이요? 그러니까 언니, 큰 언니, 작은 언니라는 호칭. 그러니까 아이가 말을 더디게 배우고 다운 아이들이 조금 혀도 크고 두껍고 발음이 어려워요. 그래서 언니란 말 얘기를 잘 못했어요. 그래서 큰 언니 이름 끝에가 비예요. 그래서 삐야. 둘째 이름을 빈자가 들어가는데 아이가 발음을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받침 있는 게 좀 어렵구나. 네, 발음을 못 해요. 지금도 이래요. 네, 그러니까 발음을 어려워하니까 이 아이가 초콜릿 발음은 하더라고요. 초콜릿 먹고 싶으면 간식 먹고 싶을 때 쪼꼬 소리는 하더라고요. 그러면 언니를 쪼꼬라고 불러라 둘째를. 그러면 계속 부르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지금도 그래요. 아 진짜요? 지금도 왜 난 그냥 한 얘기인데? 큰 언니는 삐야, 둘째는 쪼꼬 그렇게 부르는데 어느 날 이제 한 작년 얘기예요. 우리 막내가 둘째 언니가 왜 언니네요. 큰 언니는 언니인데 큰애, 둘째, 셋째가 있잖아요. 그럼 작은 애가 큰 언니를 부를 때 언니 이렇게 부르잖아요. 익숙한 거예요. 너는 동생이잖아. 둘째 언니 보고 넌 동생이잖아. 그럼 내가 언니지. 왜 내가 너한테 언니라고 부르냐고 계속 따지더라고요. 쪼꼬지. 넌 쪼꼬잖아. 넌 쪼꼬인데 왜 언니? 야 이거는 근데 반박하기가 좀 약간 애매한데? 그래서 제가 그때 깜짝 놀란 거예요. 네. 내가 서예를 얘기를 안 해줬구나. 그러니까 어느 날 우리 큰애 고등학교 때쯤에 친구들이 놀러 왔는데 왜 너네는 그렇게 애기가 너한테 언니라고 안 부르는데 화가 안 나? 이렇게 물어보더래요. 그래서 그랬대요, 큰애가. 우리 엄마는 우리를 아메리칸 스타일로 키워. 아니 진짜 말 되네요. 이거 진짜 확실히 아이 그 첫째랑 둘째 현명합니다. 이게 깨어있네 아메리칸.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저한테 얘기를 하길래 어머 너 똑똑하다 제가 그랬어요. 진짜 똑똑하네요. 생각도 못 하셨을 거 아니에요. 맞아요. 언니를 쪼꼬로. 네. 자, 이쯤에서 노래 한 곡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홍소연 어머님의 추천곡입니다. 폴킴의 모든 날, 모든 순간. 네가 없이 웃을 수 있을까 생각만 해도 눈물이 나 힘든 시간 날 지켜준 사람 이제는 내가 그댈 지킬 테니 너의 품은 항상 따뜻했어 고단했던 나의 하루에 유일한 휴식처 나는 너 하나로 충분해 긴 말 안 해도 눈빛으로 다 하니까 한 송이의 꽃이 피고 지는 모든 날 모든 순간 함께해 햇살처럼 빛나고 있었지
보는 네 눈빛은 꿈이라고 해도 죽을 만큼 그 모든 순간을 눈부셨다. 지금 현재 장애인들을 위한 사회적인 어떤 제도나 이런 또 배려 이런 것들이 아직은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어떤 것들이 가장 필요하다고 느끼시는지. 네, 저는 3년 전쯤에 네. 가족여행으로 일본을 다녀온 적이 있어요. 저희 막내가 디즈니랜드를 가고 싶어 해서 늘 디즈니랜드 우리 언제 가, 우리 그런 얘기를 늘 만화도 많이 접하고 있고 하니까 그래서 저희가 가족 계획을 할 때 멀리 미국을 가는 것보다는 그래도 가까운 일본이 빠를 것 같아서 다녀온 적이 있는데 그 디즈니랜드를 방문했을 때 그 많은 사람들 속에서 아이가 급하게 화장실을 찾는다든가 아니면 퍼레이드를 보고 싶어서 가까이 가고 싶은데 그런 상황들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뭐 우리나라에서 갈 때는 부모님들이 뭐 정말 빠른 자리에 가서 또 미리 맡아주고 그런 걸 예상하지만 거기는 기꺼이 양보를 해주시더라고요. 예, 아이가 급해요라고 말하면 먼저 가라고 계속 정말 긴 줄이었는데 정말 별로 안 참고 바로 가서 해결하고 있을 정도로 계속 양보를 해주시고 또 퍼레이드 보기 위해서 그 사회적 약자들이 앉아야 할 곳을 따로 정해주세요. 제가 아이가 이러이러한 증상이 있는데 어디로 가면 될까요? 하니까 장소를 알려주세요. 갔는데 정말 순서대로 편하게 앉아서 서지 않아도 퍼레이드를 다 볼 수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느낀 게 이거는 장치 제도 필요 없다. 문화적인 어떤 인식이나 사회적인 인식이 정말 중요하겠구나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했거든요. 그런 게 우선이 돼야만 그런 제도와 그런 것도 마련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때 정말 크게 느꼈었어요. 저는 이제 통합교육을 받지 않은 세대예요. 통합교육이라는 게 생긴 지 그렇게 오래되진 않거든요. 일반 초등학교나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좀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뭐 장애 아이들이 많은 곳에서는 어떻게 아이를 뭐 이렇게 내 애만 챙겨야 되는지 뭐 그런 거를 좀 다른 아이가 다가올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좀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를 얘가 먹을 거를 달라고 하면 그냥 줘도 되나 안 되나 뭐 이런 것들 상황에 맞는 뭐 그런 경험치가 부족했던 것 같아요. 아이를 키우면서 처대기도 하고 그래서 좀 약간 아이를 점점 키우다 보니까 이게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아직도 이제 통합 교육을 하고 있지만 기회가 이제 주어지지도 않고 이런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그런 걸 생각하면은 이제 어렸을 때부터 저희 아이도 그렇고 둘째 아이도 그렇고 약간 좀 편견 없이 사람들이 받아들이길 바란다면 좀 기관이든 학교든 이런 데에서 좀 아이들에게 통합의 기회가 많이 있어야지 그런 거는 이제 경험에서 좀 어떻게 친해질 수 있는지 아니면은 이런 거를 갖다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이가 뭐 저희 아이 같은 경우는 좀 돌발 행동이나 이런 게 가끔 있으니까 그런 경우에 뭐 이렇게 놀래기보다는 뭐 이거는 좀 경험에 의해서 다 이렇게 친구들이 지내다 보니까 그거는 이해하더라고요. 보니까 통합교육을 해서 보면은 친구들이 그래서 생각했던 것보다는 좋아지고 제 생각보다는 이제 통합 교육이 좋아지고는 있지만 그게 기회가 더 많으면 많을수록 이제 장애인들이 좀 더 사회로 한 걸음씩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어떤 생각이 그 일방적인 어떤 경험이나 그냥 어떤 교육이라기보다는 그냥 자연스럽게 어떻게 보면 모두가 경험하면서 그걸 느껴야 되잖아요. 그쵸. 비장애인이든 장애인이든 그걸 서로 느껴야지만 진심이 통해서 그게 함께 이루어지지 뭔가 제도를 하나 만들어놨다고 해서 달라지는 건 사실 없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우선시 돼야 된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자, 오늘 가장 중요한 순서입니다. 보라보라의 핵심 코너입니다. 핵심 코너죠. 네. 영상 편지. 누구든지 좋습니다. 자, 저 카메라 보시고 먼저 영상 편지. Let's go.
우리 딸들 엄마 항상 사랑해주고 또 아껴주고 또 때 될 때마다 늘 편지 써주고 그렇게 표현해줘서 너무 고맙게 생각하고 있어. 우리 영지 데리고 우리 늘 지금처럼 늘 기쁜 마음으로 행복한 마음으로 여행 꿈꾸면서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고 또 우리 사랑하는 영지 엄마한테 늘 새로운 거 알려주고 또 우리 영지를 통해서 엄마가 또 새로운 꿈을 꿀 수 있게 해줘서 너무 고마운 것 같아. 사랑하고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남편 늘 말 없지만 오늘 또 촬영한다고 휴가 내주고 그렇게 묵묵히 배려해주는 마음이 지금 생각해보니까 너무 고마워. 사랑해. 좋습니다. 자, 오셨죠? 저기. 카메라 보이시죠? 네. 네, 저 카메라 보시고, 자, 영상 편지 가자! 승찬아, 엄마 방송 타게 해줘서 고맙고. 그리고 우리 딸 엄마 맨날 이쁘다고 하고, 사랑한다고 하고, 그래서 너무 고맙고. 마지막으로 우리 남편. 한숨이 깊게 나오네. 말 좀 잘 듣지, 그냥. TV 나오는 거 이렇게, 응원해주고 또 같이 이렇게 고민 상담도 해주고 이래서 너무 고마워. 우리 코로나 이제 좀 물러나면 캠핑 가자. 좋습니다. 오늘은 장애 아이를 둔 엄마들의 진솔한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앞으로 따뜻한 관심과 편견 없는 시선으로 모두가 더불어 사는 세상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해피바이러스 설대와 함께 유쾌한 B급 라디오 보라였습니다. 다음 주에도 돌아오겠습니다. 같이 인사해주세요. 보라. 오늘은 코로나19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열심히 뛰고 계시는 속초시의 문화예술인 두 분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속초에서 음악하고 있는 한민우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속초에서 태어나고 지금 강릉에 거주하고 있는 사진 작가 겸 디자이너 문대영이라고 합니다. 갤러리 카페에서 지금 개인전을 열고 있는 중입니다. 그 작가님들의 로망이잖아요. 이제 민우 같은 경우도 최근에 또 앨범을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네, 15일 날 싱글 앨범이 나왔는데 반응은 좀 네, 아직은 괜찮죠. 들어보신 분들은 좋아해 그렇죠. 주세요. 반응 장난 아니에요. 들어보신 분들은